일단 오늘 경기 그냥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근래 토트넘 경기 중에서는 경기력이 거의 가장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경기 보면서 최근에 요 정도로 재밌게 봤던 경기는 이 경기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트넘이 클루셉스키 빼고는 거의 다 주전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 라인업을 봤을 때는 확실히 토트넘이 주전으로만 시즌을 운영할 수 있다면, 내지는 이런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스쿼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상대가 분데스리가 3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경기력적으로 거의 압도를 했는데요. 충분히 좋은 스쿼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고, 아쉬운 건 비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경기력이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력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희망을 볼 수는 있지만 또 아예 새로운 게임이라서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 탔을 때 실질적인 결과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는 결국 플랜 A에서 골이 나왔던 거, 그거를 가장 인상적이라고 봤습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많은 경기들을 치르면서 사실 역습이나 세트피스, PK 이런 데에서는 득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토트넘식 지공을 통해서 하프스페이스 뚫어가지고 컷백으로 득점한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토트넘식으로 골 넣은 게. 근데 이거는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득점이 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측면 쪽으로 수비 끌어당기고 거기서 솔랑키가 또 쉬지 않고 뛰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랑키가 확실히 이 토트넘의 톱에 맞는다는 게 지저분한 싸움 해줘, 전방 압박도 해줘, 역습대 속도도 느리지 않아, 또 오프 더 볼도 쉬지 않고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좀 있다. 그래서 솔랑키가 쉬지 않고 띄워주고 손흥민이 거기다 주고 솔랑키가 거기 또 살아나오면서 메디슨한테 주고 거기서는 메디슨의 개인 능력. 그리고 포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스 안에서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 뒷발로, 그거는 어쨌든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로의 실점 장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수비가 되려면 이렇게 포로가 앞을 보고 있을 때 수비를 따라가기 쉽잖아요. 공격수가 오른발잡이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몸 돌려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치더라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양방향 수비가 되는데, 포로가 에키티케가 이렇게 공 잡고 있었을 때 이미 몸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목만 돌려가지고 옆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키티케가 이렇게 공 가지고 안으로 치는 순간 포로는 몸을 돌리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슈팅까지 따라가는 동작이 늦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렸고 거기서 실점을 하게 됐는데, 물론 에키티케의 슈팅도 좋았던 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3대6 수비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6명이면 이론상으로는 선수 한 명당 2명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키티케 슛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거기서 슈팅 때릴라나? 또 슈팅 때린다고 해도 거리가 먼데 정확하려나? 라는 좀 안일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정신없을 때 초반에 먹혔던 게 아쉬운 것 같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나머지는 경기 내용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사실 오늘 프랑크푸르트한테 느꼈던 건 뭐냐면, 프랑크푸르트가 생각보다 이 볼 처리가 능숙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든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 넣었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역습까지 연결되는 빈도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이 2차전 갔을 때도 그냥 과감하게 안쪽으로 크로스 넣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만들더라도 조금은 다이렉트하게 안쪽으로 크로스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2차전에 복귀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클루셉스키가 있으면 중원에서 힘싸움이라든지 또 오른쪽 윙어로 기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베리발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베리발이 토트넘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일단은 뛰는 양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베리발을 뺐을 때 좀 역체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리발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또 골대 맞는 슈팅까지 보여주고 왕반대도 잘해주고, 그래서 제대로 잘 채워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클루셉스키가 들어온다고 해도, 만약에 들어오면은 베리바를
빼고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메디슨 벤탄쿠르 중에 한 명을 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베리바를 빼는 게 조금 손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존슨을 후반에 조커처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에 선발로 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몸으로 비비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게 만들어주고, 또 클루셉스키가 왼발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소유해서 다시 가운데로 리턴 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존슨이 상대가 해롱해롱 될 때 나와가지고 속도로 압도해주는 그런 상황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존슨이 사실 경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역습 때 같이 달려주면서 인원 늘려주기, 또 사이드 쪽에서 오른쪽에서 코너킥 만들어주기,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이렉트 마무리,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다이렉트 마무리잖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 그 존슨의 장점이 드러나려면 결국 왼쪽에서 공이 더 잘 돌아야 되고, 사실 존슨이 정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뒤쪽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슨이 깊은 곳으로 공을 가져가 버리면 코너 혹은 소비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클루셉스키 오면은 저는 클루셉스키 선발을 오른쪽 윙어로 일단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도기가 근래 우도기 중에 거의 제일 좋은 경기, 사실 그냥 이번 시즌 중에 제일 좋은 경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돌파도 잘하고 몸도 재빨랐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좋아서 만약에 우도기가 이 폼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우도기 포로 선발이 정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은 사실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반더벤 오늘 뒤에서 점프 태클 보셨나요? 와, 그거 보고 이 맛에 반더벤 쓰는구나. 와, 반더벤이 오늘 역습에서 막아준 게 몇 개가 됩니까? 역시나 이 토트넘의 라인 올리는 지공에서는 반더벤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적합한 그런 수비 형태를 가져간다. 사실 반더벤이 내려앉는 수비할 때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이런 속공을 막아낼 때는 반더벤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보면은 토트넘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라치오하고 보데글림트, 이 두 팀의 승자랑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보데글림트가 라치오를 2대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라치오가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또 토트넘이 이거 이기게 되면은 진짜 결승이 꿈이 아니다, 해볼 만한 도전이다 라는 각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데글림트 당연히 올라오게 되면 4강 팀이니까 잘하는 팀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라치오보다는 훨씬 덜 껄끄러운 상대죠. 진짜 이렇게 되면은 맨유, 토트넘 결승전도 성사될 수 있다.